2009년 제가 그래서 다윈의 해니까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다윈 연구 좀 한다는 분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같이 책을 냈습니다. 제가 감히 21세기 다윈 혁명이다, 혁명이라는 단어를 제가 붙인 이유가 저희가 같이 공부를 해보니까 지금 선생님들이 하고 계시는 어느 분야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학문 분야, 모든 활동 분야에 다윈의 이론이 파고 들어가지 않은 분야가 없더군요.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 중에 상당수의 분야에서는 다윈의 이론이 이제 주류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2008년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출발한 미국발 경제위기, 이제는 조금 기억이 가물가물하시겠지만 시작은 회사 하나가 넘어졌습니다. 서프라임 모기지스라는 회사 하나가 넘어졌는데 줄줄이 다른 회사들이 도미노처럼 넘어지더니 미국 경제가 하루아침에 도탄에 빠지고 세계 경제가 흔들흔들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화들짝 놀랬던 사건은 역사에 없었던 일입니다. 경제학자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우리가 뭘 잘못했냐, 아니 왜 이런 걸 예측조차 못했을까, 뭐라고 그 사람들이 미국 경제학교에서 얘기를 했냐면 인간의 탐욕이 불러일으킨 대재앙이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건 말도 안 된다. 이 세상 모든 다른 학문은 그런 얘기할 자격이 있지만 경제학은 그런 얘기할 자격이 없는 놈의 학문인데, 자, 이 방안에 분명히 경제학 전공하신 분들 계시겠죠. 경제학은 경제의 주체인 인간, 제 앞에 앉아 계신 이 동물 얘기입니다. 이 동물이 완벽하게 합리적이라는 전제를 깔고 하는 학문입니다. 완벽하게 합리적인 동물이 왜 탐욕을 불러일으켜가지고 그런 일을 망치는 거예요? 경제의 주체인 이 동물의 행동과 본성과 심리는 그동안 경제학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이 동물은 합리적인 동물, 청바지 한 벌을 사더라도 슈퍼컴퓨터까지 돌리는 한이 있더라도 완벽하게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줄 거라는 대전제하에 하는 학문이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그렇게 완벽합니까? 충동 구매하고 이걸 내가 왜 샀을까, 별 전혀 합리적인 동물이 아닙니다. 적어도 경제 활동에 있어서는. 자, 그런 예를 하나 제가 들어볼까요? 최근에 진화심리학자들이 한 연구인데요. 그 거대한 쇼핑몰에 남자 100명, 여자 100명을 풀어놓고 숙제를 줍니다. 미션을 주는데, 거기에 갭이라는 옷가게에 가서 바지 한 벌을 사라 하는 숙제를 줬습니다. 자, 남자들은 혼자서는 몰에 거의 가보질 않습니다. 주차했습니다. 들어갑니다. 갭이었는지 모르니까 안내판 보고 G7이네. 그래서 찾아가서 갭에 들어가서 청바지를 삽니다. 그 과정이 평균 100명이 6분 걸렸습니다. 6분이면 대충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왜 똑같은 숙제를 드렸는데 여성들은 3시간 26분이나 걸려야 되냐고요. 갭에 가서 바지 사라는데 왜 메이시스 백화점에 들렸다가 구두가게 가서 부츠 신어봤다가 지금 보석가게에서 서 계시냐고요. 갭에 가서 바지나 사시라는데. 남성과 여성의 쇼핑 행동이 이렇게 다릅니다. 왜 남성과 여성이 이렇게 다를까? 우리가 불과 한 10,000년 전에만 해도 농경을 하던 동물들이 아니고요, 산업계에 종사하던 동물들이 아니고요, 수렵 채집 생활을 했습니다. 남성은 수렵, 사냥을 다녔고요, 여성들은 채집을 했습니다. 사냥이라는 건 목표지향적인 행동입니다. 사슴을 잡으러 간다. 그럼 사슴이라는 목표를 향해 가는 겁니다. 갭이라는 목표를 향해 갔습니다. 그리고 바지를 샀습니다. 사슴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걸 둘러매고 시장 조사할 일이 있어요. 그 무거운 걸 둘러매고 원들판을 집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곧바로 돌아가서 그거 자르고 다 해야 됩니다. 목표지향적으로 살았던 동물이 남성이고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또 오늘도 어쩌면 빈손으로 올지 모르는데 저녁상은 봐야 되니까 집 주변에서 늘상 구할 수 있는 것들을 대충 채집을 해서 일단 저녁상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대충 구할 수 있는 거라고 제가 늘상 구할 수 있는 거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그야말로 쌀인문 열고 나가면 달래내기 쓴바귀가 매일 똑같은 자리에서 절 닦아세요 이러고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쑥은 언제 어디서 올라오는지, 버치는 언제 있는지, 버섯은 어디 있는지 항상 관찰하지 않으면 절대로 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성들은 그 버릇을 못 고치셔서 지금도 풀어놓으면 그렇게 달래내기 쓴바귀 쑥 찾으러 돌아다니시는 거거든요. 이거 그냥 거의 웃자고 하는 수준의 연구 같긴 한데요. 기업에서 마케팅 분야 부서에서 이런 거 없을 때는 그냥 소비자 그리고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몰이라는 컨텍스트에서 남성 소비자의 행동과 여성 소비자의 행동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걸 알면 그만큼 더 세련된 전략이 가능합니다. 경제학이나 경영학이 생물학을 만나서, 경제학이나 경영학이 자연과학을 만나서 손해볼 일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경제학이 뇌과학을 만나면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그동안 경제의 주체를 그저 숫자만 세던 경제학, 입자처럼 보고 숫자만 세던 경제학을 뉴턴 경제학이라고 그러고요. 이제는 그 입자 하나하나가 언제 어디로 튈지, 어떤 충동 구매를 할지, 어떤 개성 충만한 이상한 짓을 할지 그 하나하나의 개성을 다 연구해야 되는 다윈 경제학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세계적인 대학의 경제학과 홈페이지를 좀 방문해 보십시오. 스탠퍼드, 시카고, 하버드. 지난 한 5, 6년, 7, 8년 동안에 새로 교수가 된 신임 교수들의 면모를 한번 쭉 들여다보십시오. 압도적인 숫자가 Behavioral Economics, 행동경제학, Neuroeconomics, 신경경제학, Evolutionary Economics, 진화경제학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른바 다윈 경제학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버드 대학은 7년 전에 하버드 대학 경제학과는 우리는 다윈 경제학으로 간다라고 선언까지 했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학계는 다윈 경제학의 시대로 들어섰는데 대한민국엔 다윈 경제학 하시는 분이 제가 다 압니다. 그냥 한 손 안에 있습니다. 저는 이런 동물들의 진화를 연구합니다. 진화를 연구한다는 뜻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과거를 연구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흘러왔느냐, 왜 네가 이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느냐, 그런 걸 하는 겁니다. 제가 진화학을 하는 바람에 제가 하인사이트가 조금 있습니다. 여지껏 어떻게 흘러왔나 늘 뒤돌아보고 살아서요. 하인사이트가 조금 있는 편인데 그 하인사이트를 바탕으로 해서 인사이트가 통찰이죠. 통찰력을 키우면 미래가 보인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미래가 과거와 아무런 연관 없이 펑 터지는 게 아니면 미래가 과거의 관성으로 일어나는 거면 아, 저 같은 사람이 미래학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태학이 최근 경제학과 굉장히 가깝게 지금 또 손을 잡기 시작했는데요. 왜 그럴까 하는 거를 저 나름대로 조금 요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생태학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커넥티비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중에 어느 종이 사라질 때 그 영향이 어느 정도일까를 우리가 잘 모릅니다. 만일 한 종이 멸종을 하는데 그와 관련을 맺고 있던 다른 종들이 이런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면 이제 줄줄이 연쇄 멸종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쩐지 이게 우리 기업 생태계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생태계가 안정적이냐는 걸 얘기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컴플렉시티입니다. 무지무지 단순한 생태계가 안정적이다? 세상에 그럴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으면 조금 불편해집니다. 무조건 복잡하면 안정적이냐?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은 때로는 local stability가 항상 문제가 됩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았다. 그럼 우리 옛말이 있습니다. 가지가 많으면 어딘가 자꾸 흔들리고 문제가 자꾸 생깁니다. 하지만 전체를 저희가 다 분석해 보면 local
스테빌리티가 조금씩 흔들리더라도 전체 글로벌 스테빌리티를 보면 역시 배처럼 복잡한 시스템이 더 안정적입니다. 자, 이게 우리 산업계에 적용이 되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나? 예, 지나치게 단순한 산업 생태계에는 그렇게 안정적이지 못할 거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는 드디어 생태학과 경제학이 만날 때가 된 것 같다 하는 겁니다. 여기가 바로 제가 지금 가서 일하고 있는 곳인데요. 대한민국에 이런 기관이 다 생겼습니다. 세계 5대 기후 생태계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국립생태원에 그래서 이런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의생학연구센터. 도토리에다가 알을 하나 낳고는 그 다음에 와서 그 알이 달려있는 가지를 이걸 잘라냅니다. 근데 이 단면이요, 마치 칼로 자른 것처럼 기가 막히게 깔끔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혹시 이걸 가지고 아주 간단한 절단기를 만들 수는 없을까 지금 연구 시작했습니다. 자연을 제대로 베끼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질 거다 하는 겁니다. 제가 사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는 그런 이론적인 제가 배경으로 설명한 게 바로 통섭입니다. 뭐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담을 넘어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 학창 시절에 월담을 하면 정학을 맞았지만 이제는 월담을 해야 창의적인 게 나온다는 겁니다. 넘나 드셔야 창의적이 되실 거다 하는 말씀 드리면서 사에서 임업부터 제재, 그리고 건설, 그리고 또 임업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을 이용한 그 에너지 사업을 수직 개발하려고 합니다. 이 분야에 저희가 발을 들여놓게 된 핵심적인 이유는요, 지금 몇 가지 변화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일단 인터넷이 대중들에게 널리 퍼지고, 임업 분야에서 큰 변화는 이 소형 기계의 효율화입니다. 위에 보시는 건 우드마이저라는 미국 회사 기계고요. 바퀴가 달렸죠. 그래서 이동하면서 제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목재 산업의 가장 취약점은 사실 목재가 무겁고 목재를 이동시키는데 굉장한 많은 비용이 드는데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많은 임목 축적에도 불구하고 백두대간의 그 임산물들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 소형 기계들이 이제는 임지로 직접 이동해서 거기서 목재를 생산하고, 그리고 비닐하우스 건조장을 통해서, 그리고 태양전지를 이용한 히펌프로 제습을 하면서 많은 양의 목재를 현장에서 완제품 건조목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그러니까 직접 작년 1년 내내 이제 직접 해보는 수밖에 없으니까 직접 건축을 시도했습니다. 산 밑에다가 놓고 제재를 해서 이런 식으로 폼을 가공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판재를 제재를 해서요, 이런 건물을 한번 져보기 시작했죠. 근데 이 건물을 지니까 주변에서 좀 같이 자기 집을 져달라고 한 분이 요청을 또 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집을 하나 짓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전혀 건축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인터넷을 열심히 찾아가면서 이 짜맞춤을 연구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무모한 시도였는데요. 결국 저는 우리나라 목재도 충분히 쓸 수 있다는 걸 깨달았고요. 그리고 앞에서 보여드린 그런 소형 기계를 이용한 현장 제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목재들을 활용하고, 또 그 목재를 전부 삭발하는 개념도 아니고 효율적인 간벌을 해서 더 풍요로운
사는 것, 우리의 삶을 만들어 보자는 게 네, 저의 꿈입니다.